안녕하세요. 강의연구소 대표 저는 아름입니다. 오늘은 이제 커리큘럼 만들기 두 번째 고객 니즈로 시작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는 벤치마킹으로 커리큘럼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고객 니즈로 커리큘럼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벤치마킹으로 시작하는 것과 고객 니즈로 시작하는 것은 시작점이 아예 달라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벤치마킹과 고객 니즈, 커리큘럼을 짤 때 어떻게 시작점이 다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으로 시작하는 건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번 시간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다 적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벤치마킹의 시작입니다. 근데 고객 니즈로 시작을 하는 점은 바로 수강생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니즈라는 말이 고객이 원하는 거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들이 뭘 궁금해하는지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고객 니즈로 커리큘럼을 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를 할 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수강생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훨씬 강의 만족도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객 니즈로 커리큘럼을 짜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이 호텔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가끔 호텔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세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숙박업 사업의 핵심은 상품 자체의 경쟁력, 차별성, 컨셉이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기준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을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시는 분들한테 혹시나 괜히 섣불리 투자를 했다가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엄청 강조하면서 설명을 진짜 2-3시간 열심히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사람들이 대부분 되게 좋은 정보다, 잘 배워간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 그 얘긴 됐고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매물 사도 돼요? 얼마면 시작할 수 있어요? 진짜 공통적으로 다 이런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답답하고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자 설명의 시작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걸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우선 먼저 상대방이 궁금한 것을 시원하게 해소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그 순서를 활용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궁금한 것을 해소하게 하는 게 니즈, 수강생 니즈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 그리고 정말 꼭 알아야 되는 거 알려주는 거, 벤치마킹,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거, 이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섞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강생이 궁금한 게 해소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더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죠. 항상 시작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강생이 궁금해하는 것을 앞단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알겠는데 도대체 수강생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기획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만 아주 강력하게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에게 동기부여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생각을 해서 강의 자료를 짠 게 아니라 이렇게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제가 먼저 취합을 받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현재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동에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는지 그 활동을 하면서 개인이나 소속팀이 뭐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때 팁을 하나 드리면 최대한 디테일한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작게 글씨 보이시죠? 항상 강조합니다.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여기도 계속 반복하죠.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SNS 업로드한 게 있으면 링크도 넣어주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문항에서 또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세요. 전 이런 식으로 항상 추가 설명을 꼭 넣어서 정말 매번 사람들이 대충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집중해서 정말 자세하게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둡니다. 여러분도 설문조사를 하신다면은 이 방법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커리큘럼을 짜게 되면은 훨씬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강의 자료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는 주로 구글이나 네이버 설문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데요. 구글 설문조사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구글에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오른쪽 상단에 점이 9개가 있습니다.
이 점 9개를 클릭하면 드라이브라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구글에서 구글 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드라이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 버튼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글 설문지 있죠? 이 구글 설문지 얘를 클릭하시면 설문조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하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네이버는 로그인을 하시면은 상단에 이런 아이콘들이 떠요. 주로 메일을 우리가 많이 쓰죠. 이렇게 메일 아이콘이 있는 이 상단에 아이콘 바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4칸짜리로 이루어진 이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네이버 오피스라고 뜹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버에서 네이버 오피스라고 검색하시면 여기를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에 들어온 다음에 열기 옆에 세 문서가 있는데 여기선 네이버 폼, 설문조사가 아니라 폼이라고 돼 있죠. 네이버 폼이라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구글이나 네이버나 편한 거 둘 중에 하나 고르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이로 설문조사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받는 게 나중에 커리큘럼 데이터를 정리하기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기획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커리큘럼 기획하는 방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 보시면 2번하고 5번은 동일하고 1번만 추가가 된 거예요. 이 1번은 이제 설문조사 취합을 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최대한 구체적인 니즈를 받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문항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이런 장치들을 마련을 해두면 좋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다 취합을 했으면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던 문항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문항들을 다 뽑아보는 거예요. 다 정리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룹 만드는 거 기억나시죠? 비슷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비슷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그룹에서 남길 거, 얘는 남겨야겠다, 얘는 필요 없다, 얘는 남겨야겠다. 이런 식으로 남길 것과 뺄 것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순서 정하기. 얘를 1번으로 해야겠다, 얘를 2번으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룹의 순서를 정리해주는 겁니다. 어때요? 똑같죠? 설문조사를 취합받는 것 빼고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커리큘럼을 짤 때는 이 방법을 기본으로 항상 여러분이 쓰시면 커리큘럼을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인스타그램 강의 전에 설문조사를 받은 거예요. 인스타그램 강의 전 설문조사. 네, 요 설문조사 받은 걸 가지고 이제 커리큘럼 짜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사람들이 답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을 제가 다 긁어온 거예요, 엑셀로. 그래서 쭉 하나씩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인스타그램 특강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를 물어봤죠. 보시면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카드뉴스 제작하는 법. 카드뉴스 제작하는 법이 이렇게 궁금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팔로워 늘리기. 자, 팔로워 늘리기. 이런 식으로 하나씩 옮겨보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어떻게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 근데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카드 뉴스 디자인. 자 여기서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그럼 이렇게 묶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 늘리는 거. 자 똑같은 거 나왔죠? 이 밑에 붙입니다. 그리고 릴스 제작. 근데 여기는 봤을 때 좀 다른 게 섞여 있어요. 릴스랑 그리고 필터랑 검색 상위 노출 이런 거는 이제 쪼개줍니다. 이거는 다 다른 내용이니까 쪼개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하다. 그리고 게시물을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얘랑 비슷하죠? 얘랑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것도 비슷한 거 여기 나왔죠? 그리고 노출을 높이는 방법. 자, 노출 높이는 법. 이것도 얘랑 비슷한 거죠. 상위 노출법. 그리고 양질의 팔로워 수를 효과적으로 만드는 법. 자, 양질의 팔로워 수. 팔로워 늘리는 법이 되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매력적인 피드 구성. 자, 매력적인 피드 구성은 봤을 때 비슷한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추가로 이렇게 띄어쓰기해서 해줍니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듣겠다. 네 이런 대답도 있죠. 그리고 인스타그램 게시물 게시 횟수 얼마나 올려야 되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약간 게시물을 피드라고 하는데 피드 쪽에 묶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 업로드 횟수에 대한 팁. 자 스토리 아까 나왔었죠? 그럼 이 스토리 밑에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페셔널 계정. 네 프로페셔널 계정은 또 별개니까 프로페셔널 계정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이렇게 하나씩 나열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룹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그룹을 또 묶어볼까요? 자, 이렇게 나열을 해봤으니까 얼추 지금 그룹이 돼 있는데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필터 제작,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성향이 있죠. 얘는 지금 카드 뉴스고, 그리고 여기는 이 그룹은 팔로워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홍보를 하냐, 사람들한테 어떻게 알리냐, 그리고 얘는 릴스, 그리고 얘는 필터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얘는 검색 상위 노출.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또 이 홍보랑 사실 검색 상위 노출은 좀 비슷해요. 그래서 홍보로 그냥 묶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걸 묶어서 홍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는 피드 운영을 어떻게 하냐. 피드, 게시물. 얘는 그리고 스토리. 그리고 얘는 프로페셔널 계정. 프로페셔널 계정. 네. 이렇게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그룹에서 남길 걸 남기고 뺄 걸 빼라고 했어요. 네, 시간이 많으면 다 해도 되는데 시간이 적으면 빼야 됩니다. 이 중에서 만약에 1시간 정도 강의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필터는 굳이 후순인 것 같아요. 필터는 빼고 스토리도 후순인 것 같고, 그리고 릴스도 사실은 만들려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남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룹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그룹의 순서를 바꾸라 그랬죠. 자, 그럼 이 그룹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이 피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우선 피드를 만들어야지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드 게시물을 만드는 거 알려주고, 그 안에서 카드 뉴스, 피드의 형태 중에 이제 카드 뉴스라 그래서 사진에 글씨를 올리거나 좀 글씨 위주인 걸 카드 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카드 뉴스 만드는 거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팔로우 늘리는 법, 그 다음에 홍보하는 법,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계정이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곳이거든요. 그 데이터 분석, 요 순서로 나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면 커리큘럼이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리 설문조사에서 배우고 싶은 걸 알려주는 거를 바탕으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바로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받을 때 정말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응답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강사 양성 강의 제클라 2기를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설문조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전에 이렇게 써있죠. 신청서 작성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3분에서 10분입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어주셔야지 보다 알차고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볼게요. 자, 아래로 쭉쭉 이런 거는 개인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사람들이 강의를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거 강의 이력에 대한 조사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보셨나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작게 어떻게 썼죠? 모든 강의의 주제를 다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강의를 했는지 제가 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최소 몇 명에서 최대 몇 명까지 강의를 해보셨나요? 이걸 제가 일부러 쓴 거예요. 대략 몇 명 정도 강의를 해보셨나요? 라는 것보다는 정말 최소 인원 몇 명에서 최대 몇 명까지 강의를 해봤느냐에 따라서 강의 경험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고, 그리고 강의 몇 번 해보셨나요? 라고 그냥 퉁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 몇 번 해봤냐? 온라인 강의 몇 번 해봤냐? 녹화용 강의는 몇 번 해봤냐? 이렇게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예시에 몇 회, 몇 회, 몇 회 쓰라고. 그래서 제가 상황별로 이렇게 다른 답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분해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한 게 있다면 절대 퉁쳐서 물어보지 마시고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나중에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좋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항에 여러 가지 답이 같이 섞여 있으면 그거를 여러분이 분석해서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앞으로 어떤 대상들에게 강의를 해보고 싶은가요? 그냥 강의를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싶냐에 따라서 그 강의 내용이나 뭔가 강의 메시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까지도 다 물어봤었고요. 앞으로 어떤 주제들로 강의를 해보고 싶은지 이것도 추가 설명 붙였죠. 생각나는 모든 아이디어를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이분이 어떤 분야의 강의를 하고 싶은지를 더 상세하고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클라를 통해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여기도 제가 추가 설명 붙였죠. 가장 중요한 문항입니다. 궁금한 것을 다 적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문항 자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쪼개고
그리고 문항마다 이 밑에 추가 설명으로 사람들이 정말 자세하게 적을 수 있도록 제가 추가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을 꼭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설문조사가 그냥 의미 없는 설문조사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커리큘럼 기획을 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 설문조사의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꼭 이 방법을 같이 따라서 활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사전 설문조사로 커리큘럼을 기획하면 좋은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강생들이 궁금한 것들로만 알차게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어요. 내가 커리큘럼을 짜려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쥐어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궁금한 것들로만도 충분히 알차게 커리큘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생긴 게 예전에 클래스유 말고 타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판매하기 전에 구매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어떤 주제의 강의를 할 건데 뭐 몇 월 며칠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서 가수요 조사를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좋아요가 몇 명 이상이 되면 개설을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요런 거를 사실 그런 플랫폼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냐? 내가 자체적으로 강의를 판매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할 건데, 뭐 4월 말경에 오픈할 예정이다. 이 강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을 해라. 사전 설문조사를. 그러면 사전 설문조사 작성한 사람한테는 내가 나중에 10% 실제로 오픈할 때 10% 할인을 해서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강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저는 작성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작성을 할 때 궁금한 것을 여기 데이터에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로 내가 강의 자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가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수강생들의 니즈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걸로 커리큘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내가 인지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강의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인지를 하는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잠재 고객을 더 효과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이 방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설문조사를 많이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방법인데요. 팔로워 수가 적거나 주위에 딱히 설문조사를 많이 할 사람이 없을 때는 집중 인터뷰를 3명만 하는 것만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커리큘럼을 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의 어떤 소통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주위에 기업에서 일을 하는 직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 대상으로 현재 동료들과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지, 혹시 회사에서 소통 강의를 한 적이 있는지 이런 식의 질문을 3명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 엄마들 대상으로 교육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럼 주위의 초등학교 엄마들을 섭외를 해서 도대체 그동안 자녀 교육법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공부하고 실생활에 진짜 적용이 잘 되는지, 적용이 안 된다면 왜 안 되는지, 지금 어떤 정보나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 3명한테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명만 집중 인터뷰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를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내 강의의 잠재 수강생과 같은 대상을 인터뷰를 해야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직장인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프리랜서한테 인터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잠재 수강생과 같은 대상을 인터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이기 때문에 사전에 질문을 최소 10개 이상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별표를 칠게요. 보통 인터뷰를 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게 어떤 질문을 내가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그냥 그걸 적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러면 좀 인터뷰에 깊이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실패한 인터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질문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했을 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집요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집요한 인터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할 때 한 사람당 거의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집요하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하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소스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 우리가 설문조사를 종종 해보면 알겠지만 설문조사에 답을 할 때는 좀 대충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냥 대충 5점 주고 4점 주고 주관식도 없음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에서 아까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대충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은 면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더 궁금한 것을 계속해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저에게 예전에 강사 양성 컨설팅을 받으신 분 중에 일반인 대상으로만 미니멀리스트 강의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정리 강의를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직장을 안 다닌 지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요즘 직장들이 어떤 구조로 책상이 돼 있고 어떻게 정리하는지를 몰라서 강의 준비하는데 자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에게는 무조건 기업 직장인 대상으로 인터뷰를 3명 이상 하고 강의를 하라고 조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기업에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강의를 구매하는 인사 담당자님 대상으로 제가 작년 연말에 한 30명 정도를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보안 문제상 어디 기업을 인터뷰했는지 리스트업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답변도 이렇게 블러 처리해놨거든요. 모자이크 처리해놨는데 제가 사전에 잡은 질문들을 이렇게 적어놨던 걸 보여드립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강의 진행하는지, 기존에 강의하던 사람들 재진행과 새로운 강의자 섭외 비율, 뭐 어떻게 컨택하는지, 컨택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비슷하는지, 뭐 어떤 강의가 좋았는지, 제일 인기 있었는지, 강점 강의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가지고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뭐 궁금한 것들 이렇게 다 적어놨었어요. 질문 되게 많죠. 한 10대 개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인터뷰를 할 때는 10대 개 이상으로 물어봤죠. 한 20, 30개 정도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감 있는 인터뷰를 하고 나니까 제가 강의를 기업 강의할 때 훨씬 더 자신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짜는 건 아이디어를 확보한다는 그런 장점 외에도 강의 내용의 확신과 자신감을 얻는데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바로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3번째 방법은 온라인 미디어나 커뮤니티 니즈로 커리큘럼 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애 강의를 하려고 한 사람이다. 그럼 연애라는 키워드로 뭐 연애, 사랑, 뭐 데이트, 20대 결혼, 뭐 20대 연애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기사나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다 보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봤을 때 하단에 다 댓글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고민이 지금 어떤 건지, 지금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애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카카오톡 단체창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댓글이나 대화를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1번에 설문조사 알려드렸었고 2번에 인터뷰 알려드렸었죠. 근데 이 2가지 방법은 응답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어떤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식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온라인 미디어나 커뮤니티 니즈에 그냥 댓글을 작성하는 이런 니즈들은 사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잠재 고객의 니즈를 알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방법은 다른 강의의 후기들을 통해서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래스유 홈페이지도 보시면 후기를 남길 수가 있는데 아마 좋은 부분하고 아쉬운 부분을 나눠서 작성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만 모아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아쉬웠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커리큘럼을 기획하는데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 온라인 미디어나 커뮤니티에서 니즈를 발견하는 방법과 4번째 다른 강의들의 후기를 통해서 커리큘럼 기획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바로 그냥 눈으로 쓱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설문조사나 인터뷰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문장 하나하나 다 뜯어가지고 나열해서 보는 거. 그렇게 의견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나열하고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런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한번 봤을 때 그냥 쓱 눈으로 그냥 쓱 이렇게 보고 대충 사람들의 의견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서 커리큘럼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두루뭉실한 커리큘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댓글이나 사람들의 후기나 그런 게 문장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한글 파일이나 워드에 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거를 다 그룹핑하고 거기서 남길 거 남기고 그리고 거기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나하나 뜯어서 정말 데이터를 내가 조사 분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커리큘럼을 만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제가 아는 어떤 강사님은 그냥 아예 Q&A로만 강의 자료를 만드는 강사님도 계셨어요. PPT에 그냥 이렇게 Q,
Q, 어떤 질문이 있는지만 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흰 색깔 그냥 배경에 이렇게 질문 하나, 문장 하나만 작성을 하셨어요. 실제로 이 강의를 들은 사람들을 제가 봤더니 점수도 되게 높게 주시고, 그리고 이거를 추천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 강의에 되게 만족을 했다는 거겠죠. 이 방법은 사실 PPT 만드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활용을 하시기에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다른 분은 어떻게 했냐면 Q만 쓰는 게 아니라 이 밑에 A에 모든 그냥 본인의 답변을 글로 쓰신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 강의 자료를 나중에 복습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답변을 다 공개해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답변까지 다 적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요약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걸 알려드렸죠? 땡땡땡을 통해서 커리큘럼 짜기. 뭐였죠? 바로 사전 질문지를 통해서 커리큘럼 짜는 거 첫 번째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딱 뭐로 커리큘럼 짜는 것도 알려드렸죠? 사전 설문지 받을 수 없으면 3명만 집중 인터뷰를 해도 괜찮다. 여기서도 굉장히 심도 있고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또 뭐 알려드렸죠? 뭐로 커리큘럼 짜라? 온라인 미디어나 커뮤니티의 댓글들, 그런 니즈로 커리큘럼을 짜라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4번, 또 뭐를 통해서 커리큘럼 짜기 알려드렸죠? 다른 강의의 후기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짜라. 제가 이렇게 총 4개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4개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해보셔도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궁금한 걸로도 커리큘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저번에 벤치마킹으로 커리큘럼 짜는 법 알려드렸고, 오늘은 고객 니즈로 커리큘럼 짜는 법 알려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제가 실질적인 방법들 알려드렸으니까요. 이 두 가지 꼭 한 번씩 다 해보시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커리큘럼을 기획하시면 정말 좋은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강사의 진심이 느껴지는 커리큘럼을 만드는 법,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